to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that you and me, yeah.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6일 월요 순서입니다. 워싱턴 소리 존킴 TV의 김종엽입니다. 워싱턴 소리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분들 위한 방송입니다. 그날의 핫한 이슈만을 선택을 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사 프로입니다. 많은 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4월 6일 이곳 동부 시간으로 현재 시간 9시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서 아침 최저 46도, 낮 최고는 66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4월 7일입니다만 역시 맑겠으며 아침 최저 34도, 낮 최고는 55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활동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Before my eyes, curiosity, dust in the wind. All they are is dust in the wind. Same old song, just a drop of water in an endless sea. All we do crumbles to the ground, though we refuse to see. Dust in the wind.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Oh. 네, 미국의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의 캔사스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지난 1978년 빌보드 순위에서 정상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6위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Dust in the Wind, 말하자면은 직역을 하자면은 바람 속의 먼지. 인생은 말하자면 바람 속의 먼지와 같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느냐. 그래서 인생은 짧고 덧없는 순간일 것이다. 꿈의 허무함, 인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저 있는 자나 없는 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이 아니겠느냐. 부질없음을 이 노래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결국 모두 인간들은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결국은 모든 것들은 바람 속의 먼지와 같이 허무하게 날아갈 뿐이다 말이지. 먼지와도 같다는 허무주의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노래 같습니다. 시간은 붙잡을 수가 없지요. 재물로도 시간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재물로도 살 수도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은 이 노래가 Dust in the Wind, 우리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가사가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금 6주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대로 1주 만에 끝날 것 같은 이 전쟁이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끈질긴 저항으로 아직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데드라인을 정했죠. 처음에는 48시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유예를 연장해서 4월 6일, 바로 오늘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잠시 후에 속보가 들어온 대로 다시 체크를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이 시간까지는 좀 남아 있어요. 이란 정권의 미국에 대한 이 항전이 계속 매듭을 짓지 못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명령으로 인해서 이란의 모든 민간 시설의 발전소와 석유 시설이 파괴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말로만 뻥치는 것 같습니다만 또 실제로 또 행동을 해요. 실제로 또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란 정권이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공격을 당하면은 당할수록에 이란 모든 시설이 폐해가 되면은, 발전소가 폐해가 되면은, 석유 시설이 타격을 받게 되면은 이란 정권이 그야말로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이란 경제는 밑바닥으로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 파괴된 발전소를 복구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란 정부는 몇몇 혁명수비대의 기득권 세력들의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이란 민간인들을
도외시할 겁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항존하고 있어요. 하루속히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논의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루속히 전쟁을 끝냄으로 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이 유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세계 경제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도 이란 정부는 부질없는 항존으로도 피해를 받지 말고 여기서 항복을 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막강한 전투기 2대가 격추가 됐어요. 미국 전투기가 격추된 것은 최초입니다만, 그래서 대단히 미국이 충격을 받았죠. 이란의 모든 하늘에서 공격, 바다에서 공격이 완전히 괴멸된 줄 알았습니다만 간간히 공격으로 인해서 자신의 형제국들의 쿠웨이트나 이라크나 오만이라든가 아랍에미리트가 공격을 당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미국 전투기가 이렇게 공격당한 것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조종사 2명이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마는 추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란 영내에 떨어졌어요. 이란 정부가 온 심혈을 기울여서 생포하기 위해서 이 조종사 2명을 생포해서 미국 정부의 자격에 유리하게 딜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이 미국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란 적지에서 낮에 감행된 미 역사상 2명의 격추된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F-15 전투기 승무원 구출 작전이죠. 구출 작전이 잘못되면은 2명의 이 조종사가 이란 정권에 의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의해서 생포가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데, 빠질 뻔했던 이 구출 작전의 이 성공,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일단 가져왔어요. 미국의 모든 비난 여론, 전쟁 중지하라는 거센 파도를 이겨내게 됐습니다. 이름으로써 이란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오늘이 데드라인입니다. 오늘까지 이란 정부가 미국 15개의 조항에 대해서 승낙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하게 되면은 이란의 모든 인프라 석유시설과 그 다음에 발전소가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빨리 풀어야 될 것입니다. 이란 정부는 10년 이상, 그 이상의 촛불로 정령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지새우려 할 겁니까? 그렇게 작정을 한 겁니까? 이란 정부, 그리고 이란 정부를 바치는 혁명 수비대, 이 무모하고도 무도한 어리석은 이란의 강경 일변도의 혁명 수비대의 이 행태,
계속 항전을 고집하게 되면 이란의 모든 민간의 발전소 석유 시설이 파괴될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촉발된 이란에 대한 전쟁은 100% 미국의 완전한 승리예요. 명세의 큰 전쟁입니다. 명세의 큰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란 전투기 2대가 격추된 것을 가지고 과대 해석하면서 마치 미국의 이 공격이 실패라도 한 듯이 실패를 원한 듯한 그런 발언이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라기보다는 그 좌파적 패널리스트 그런 논설위원들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송에 나와서. 이번에 미국과 이란 전쟁에 대해 전쟁 개시 이후에 두 번째로 미 전투기가 격추됐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좌파적 언론 그리고 좌파적 팬들의 일부 논평을 듣자면 너무 황당무계한 논평을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정녕 핵무장을 하면 세계 평화에 큰 암덩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적 논평론자들은 미국이 패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란 미국의 전투기가 이란 공격에 의해서 격추가 된 것을 보고는 미국이 마침내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질세라 이란의 전 외무장관의 궤변이 또 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 이번 전쟁은 자신들 이란 정권의 승리다. 이러면서 미국을 향해서 전 이란 외무장관이 항복을 해라. 항복을 선언하라고 미치광이도 아니고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이러면서 동시에 이란 혁명 수비대도 같이 미국을 향해서 항복하라고 합니다. 이 지나가는 소도 웃지 못할 겁니다. 예? 여기에 편승을 해서 대한민국의 이 좌파적 논설위원들이 그리고 일부 언론사들이 미국이 패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이 압도적인 100% 승리라고 제대로 된 그 논설위원들이 얘기합니다. 국방에 대한 전문가가 대한민국의 저명한 국방 전문가가 얘기를 해요.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의 100% 완전한 승리다. 그래도 이게 큰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큰 전쟁 아닙니까? 그럼 미국의 인명도 그야말로 몇백 명, 몇천 명 있을 수가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십 명도 되지 않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단 미국인 한 명이라도 희생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종사 2명이 격추되니까 이 조종사 2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미국의 온 CIA를 비롯해서 특수부대가 큰 비행기 2대가 이란 내에 침투했어요. 기막힌 그 전술로 작전으로
구출에 성공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된 논평가들은 미국의 100% 성공이다. 미국의 압도적인 성공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두 대 전투기가 격추된 것을 가지고 미국이 실패했다. 미국이 깊숙한 늪으로 빠져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부 좌파적 논술위원들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어떠한 의도로 무슨 생각으로 또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혼돈에 빠지게 만들지 말아요. 이건 미국에 위치한 와싱턴 소리 종김 TV의 앵커가 충고를 합니다. 미국이 승리를 해야 세계 평화가 오는 거예요. 미국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에? 물론 어떤 혹자는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행동합니다. 물론 미국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죠. 손해보는 장사 하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윈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미국의 자신들의 이익만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란은 어떤 나라들보다도 핵무장하면 안 되는 국가예요. 이슬람 종교로 순회가 된 이 나라는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미국 본토를 향해서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는 국가는 유일한 이란 정권이라는 것을 세계 여러 나라들은 직시하고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이란에 대한 소식을 속보로 보내드립니다.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도널드 미 대통령이 이란에서 감행한 F-15 전투기 승무원 구출 작전을 둘러싸고서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트루스 쇼스를 통해서 두 번째 승무원 구출 작전에 대해서 우리 미국은 이란의 산악지대 깊숙한 곳에서 중상을 입었지만은 정말 용감한 F-15 승무원 겸 장교를 구출했다면서 이란의 대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집요하게 이 조종사 2명을 잡기 위해서 수색을 하면서 점점 접근해 오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격추대에서 깊은 산속에 늪에 떨어져 있는 이 대령인 것 같습니다만 이 해당 장교에 대해서 매우 리스펙트 받는 대령이라고 전했습니다. 존경받는 대령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명과 장비에 대한 위험 때문에 이런 종류의 작전은 거의 don't try, never, ever 전에도 이러한 작전은 시도하지 않았으며 결코 시도해서도 안 되는 작전입니다만은 이 2명의 인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 미국은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작전을 해서 100% 성공했다. 정말로 드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작전에 대해서는 대낮에 조종사를 구출했는데 이 또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란 상공에서 7시간 동안 비행을 했다면서
이 모두 놀라운 미국의 용기와 재능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족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항전이 계속되면은 이란의 발전소 교량, 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겨냥한 대규모 공격을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에 이란 정권이 계속해서 항전하면서 항복을 하지 않으면 이란에 대해서 초토화를 이란 전역을 초토화시키겠다고 좀 경고하고 나섰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호르무즈 해역 개방 시한을 이거 동부 시간으로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오후 8시에 지금이 말하면 지금 10시에 들어가니까 앞으로 6시간 이후가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데드라인 시간이에요. 앞으로 6시간 후에 이란 정권이 항전 계속 불사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란 모든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미국 시간으로 동부 시간입니다. 현재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입니다. 앞으로 6시간 이내에 이란이 항전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시간으로는 8일 오전 9시가 될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8일 오전 9시, 이거 동부 시간으로 7일 오후 8시에 이란은 항복 선언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이거 동부 시간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오후 8시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이것은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애초 예고했던 6일에서 하루를 연장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게시물에서 술래고도 여러 차례 썼습니다. 비속어도 여러 차례 썼어요. 이것은 압박의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입니다만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단히 다급한 상황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공격만이 이란의 발전소나 석유시설을 공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이란 정권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이란 정부와 이란 내 모든 민간인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쓰잘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바로 이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앞으로 6시간 이내에 항전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이란의 모든 인프라 발전소를 파괴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공개된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계속 봉쇄하면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가 파괴될 것이며 파괴되면은 이란은 10년 동안 이 발전소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촛불 켜는 밤이 될 것이다. 발전소가 있어야 전기불을 켤 수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를 해서, 예? 전기가 들어오려면은 라이트 턴온이 되려면은 발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이란 정권이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네? 이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이 그동안 잠잠히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유장을 거닐다가는 서로 경제 관련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수출합니까?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거 미국 내에 큰 시장이 월마트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월마트를 비롯해서 각 매장량들 네? 보면은 8, 90%가 전기 제품이라든가 또한 의류라든가 중국 제품이 없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얽히고 설켰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비유장을 건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중국도 경제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잠자고 있었죠. 그런데 드디어 중국이 이란의 패배를 막기 위해서 중재 외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지난 2일 왕이 중국의 외교부장은 바레인과 사우디 그리고 독일 유로연합 외교장관과 연쇄 통화를 갖고서 미국과 이란을 동시에 겨냥하면서 조속한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중재 외교를 넘어서 중동을 넘어서 유럽으로 확대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은 중재 외교를 중동을 넘어 유럽으로 확대하고 있죠.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카야 칼라스 EU 외교 안보대표 통화를 한 후에 유엔 안보리의 역할은 승인되지 않은 군사 행동에 대해서 합법성을 부여해서는 안 되며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석유 수출 국가와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 달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만 6천 배럴로 늘리기로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죠. 이란 정권의 에너지 시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생산 수송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여러 중동 국가들이 에너지 수출, 석유 수출을 늘립니다마는 턱없이 모자라서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란에 대한 소식을 마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도 데드라인이 앞으로 6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도 미국과 이란이 심도 있는 협상을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유가 있어요. 제럴드 큐스너가 그 이란 정부와 협상 파트너라고 얘기하면서 협상은 터키와 파키스탄, 이집 등의 중재 아래 진행되고 있으며 트럼프 측 인사들과 아박스 이란 외무장관 간의 문자 메시지 교환도 병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6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6시간 안에 모종의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다고도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무쌍하게 변하는 이란과 미국의 전쟁, 6시간 이내에 발전소를 트럼프가 공격할 것이냐, 협상 테이블로 이란 정권이 나올 것이냐,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미국 시간으로 앞으로 5시간, 6시간 이내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8일 오후 8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상 더불어민주당에 잘 나대고 있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근본 지식이 없는 건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법사위원장인 서영교의 민낯을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그야말로 이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국정감사에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북한에 대해서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것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부지사였던 이화영이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허락을 받고 사인을 받고 북한에다가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거예요. 네? 쌍방울 표 김모 대표의 돈을 빌려서 쌍방울표 대표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위해서 아마 이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에 대권을 위해서 북한에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800만 달러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해서 이화영이가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것이 조작이 됐다. 말하자면은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에게 그렇게 회유를 했다는 거죠. 네?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를 회유해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그렇게 지시했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박상현 검사에게 박상현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에게 회를 했다는 거예요. 술과 회를 대접함으로 해서 이화영이 허위 자백을 하게끔 박상현 검사가 조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으로 들어가면은 부도한 것인지 정령 무식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법위헌의 소지가 있다 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선영 검사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면서 이 소영교 법사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해서 박선영 검사를 소명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퇴장시켰어요. 잠깐 이 방송을 한번 들어보도록 I 하겠습니다. thrive in creative spaces. Whether you're engaging with the arts on campus or using our 상을 바꿔서 다시 증인 선서하시고 진술을 해나가는 상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들으신 것은 국정조사의 소영교 법사위원장 앞에서 박선영 검사와 소영교 법사위원장 간의 난타전이 이 벌인 장면을 녹음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이만큼을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증인에게 분명히 선거 거부 사유는 소명하게 돼 있는데 왜 법에 따른 절차를 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것은 위헌 위법인 국정조사를 그대로 입증하는 일입니다. 소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소명을 못합니까? 법에 나와 있는데. 예? 왜 위헌 위법인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까? 비상계엄은 위헌이고 이런 거는 위헌 아닙니까? 소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거학을 수사했습니다. 근데 왜 그 거학을 이렇게 또 옹호합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특검에 의한 공소출도 안 한다 약속해 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가실게요. 통로는. 자, 우리 앞에 직원. 네, 좀 약간 시끌벅적하죠? 지금 대한민국에선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국정조사의 목적은 오는 10월이면은 75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검찰청이 폐쇄가 됩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조작 기소가 하도 많아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특히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를 조사했던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박성영 검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박성영 검사의 강압적인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불법 송금으로 뒤집어 씌우려는 이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 박선영 검사를 출두시켰습니다마는 박선영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해서 왜냐하면은 이 국정검사는 이거는 위법이다. 위헌의 소지가 있는 이 국정검사의 감사에 내가 왜 증인 선서를 해서 나를 어떻게 하든지
기소한 것을 조작했다는 뒤집어 씌워서 나를 감옥에 넣으려 하는 건 아니냐. 특히 국정 이번 조사는 감사는 위헌의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박성룡 검사 얘기했냐면은 증인 선서를 내가 무조건 아니 하려는 게 아니다. 하겠다. 다만 특별검사를 선정을 해서 조사할 것 같으면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그 사건을 무죄 취소 없는 것으로 해라. 말하자면 무죄 취소를 배제한 채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면 내가 증인 선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감사는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법사위원장의 서영교의 이 박성룡 검사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박탈한 이 서영교의 이 행태는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서영교의 무지하고 무도한 함양 미달의 이 서영교의 오만과 독선의 이 행태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겁니다. 이처럼 서영교 법사위원장은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만은 추미애의 뒤를 이어서 뒤질세라 막무가내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전혀 아무 증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죄로 얽혀가지고 얼마나 얽히게 만들어서 공격을 감행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얼마나 욱박질렀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 서영교 현 여성 법사위원장이에요. 이 서영교 이 법사위원장은 과거에요, 범법 사실이 있어요. 자신의 친구의 아들이 어떠한 성범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어요. 성범죄를 저질러서 중죄를 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압력을 가해서 자신의 지인의 아들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방지했어요. 이 방지해 준 것이 이 서영교 현 법사위원장이에요. 이런 위법을 저지른 자가 현재 법사위원장이에요. 이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성룡 검사에 소명하겠다고 나섰습니다마는 그걸 거부하면서 마이크를 뺏는 등 좀 무도하고 위험의 소지가 있으면서 위험적 국정감사에 대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성룡 검사의 마이크를 뺏는 등 추태를 벌였어요. 법사위원장 자리가 참 무소불위의 자리입니까? 서영교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독선적으로 하라는 그 자리가 법사위원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권력의 자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무지몽매한 서영교, 그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 법사위원장 자리, 국회의원장 자리 올해 해봤자 2년이네. 2년 후에 다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총선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서영교 국회의원 선거 나와서 다시 재선 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 그때 가서 무소불위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국회의원 배지도 달아나.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전혀 현실에만 급급해서 미래를 전혀 내다보지 못해. 그게 무슨 큰 권력이라고. 자, 이런 가운데요.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동안에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학부를 할 수 있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해서 졸업했다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준석을 픽업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버드 대학의 아이콘이라 하면서 이준석을 픽업해서 그때 이준석은 20대 때예요. 여러 자리에 앉히면서 오늘날 이준석을 당대표, 국민의힘의 당대표, 국회의원까지 하는데 원동력이 됐던 분이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어요. 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매몰차게 유승민하고 김무성하고 힘을 합쳐서 배신하지 않았어요. 급기야는 국민의힘의 당대표까지 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또 배신했어요. 한 번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하는군요. 이런 자가 결국은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쳤어요. 무슨 사기 쳤느냐? 하버드 대학을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다. 하버드 대학은 복수 전공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컴퓨터 과학,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고 경제학을 전공했다. 두 가지를 전공해서 복수 전공했다. 이렇게 졸업장을 보여줬잖아요. 언론사들에게. 그 졸업장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타 강사 전한길 전 강사가 요즘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준석은 가짜 하버드 대학생이다. 이준석이 시겁해가지고 명예훼손죄로 전한길을 고발했어요. 고소했어요. 경찰이 출두했죠, 어제?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동안에 건표주가 되세요. 혼란스러웠지요. 누구 말이 맞는지 전한길이 그냥 이준석을 향해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허위로 명예훼손시키지 않았느냐 이랬습니다만 결국은 하버드 대학에 많이 연관성이 있는 분이 나섰습니다. 말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준석 현재의 개혁당의 대표는 하버드 대학을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으면서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수가 44점에서 턱없이 모자란 28포인트, 28점도 안 돼서 졸업에 필요한 44포인트, 44점에 도달하지 못해서 졸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점을 제대로 따야 졸업장을 받지 않아요. 한국은 대학을 입학하기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나 일단 입학을 해놓으면 졸업하기 쉽죠. 미국은 반대입니다. 하버드 대학이든 옥스퍼드 대학, 무슨 어느 대학이든 입학은 누구나 쉽게 손쉽게 해요. 그러나 졸업하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게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 태반이에요. 더군다나 하버드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거두절미하고 이준석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명예훼손이 됐다면 하버드 대학의 정식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를 국민에게 밝히면 되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어학연수를 잠깐 스쳐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 전혀 끈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학연수를 잠깐 스친 거 가지고 마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국민을 속인 거예요. 이준석은 모든 사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며 당장 정치계에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이준석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학력 위조범 이준석, 지금이라도 모든 학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야 될 것이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하버드 대학에 경제학 전공할 때는 필요한 학점수 그리고 복수 전공했다는 그 사실, 전환기 씨 말 맞다나 하버드 대학은 복수 전공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100% 이준석 거짓말 한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은 이것을 뒷받침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국민은행과 관련이 있는 유튜버의 아이콘 김용윤이라는 여성분이 있어요. 정치계의 미래 아이돌. 이분이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오려면은 1학년 때 경제학 11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11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최소한도 여기서 둘에서 A 학점을 이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이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 때는 하버드 대학 2학년 때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할 점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메인 교수 1명이 추천해야 되고 박사학위 받은 조교수 5명이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이준석이 경제학을 전공했다. 이 점수를 이수했다. 수강 신청해서 이수했다는 그런 성적표에 사인한 걸 이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교수 5명에 의한 승낙이 없었다는 거예요. 승낙이 없었다. 전혀 성적표라든가 전혀 아무것도 경제학에 대해서 그 과목을 이수한 경제학 박사로부터 5명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민은행과 연관이 있는 유튜브의 아이콘, 정치의 아이콘 김용윤이라는 여성분이 하버드 대학에 문의를 한 결과 경제학을 전공 학사가 되려면 B학점 이상이 맞아야 돼요. B학점 이상을 받아야 경제학 전공했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준석이 받았다는 컴퓨터 사이언스 자체도 9개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자체의 9개 과목 자체도 성적표가 없다는 겁니다. 이 9개 과목 자체를 반드시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GPA 2.8 이상이 되어야 GPA 2.8 이상의 성적표를 얻어야 컴퓨터 사이언스 이것도 전공했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컴퓨터 사이언스 이 과목도 듣지 않고 수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논문도 없었어요. 논문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졸업증명서를 받았다는 겁니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이콘으로서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는 더 나아가서 총봉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아이콘 이준석은 결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이 모든 것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그 가짜 졸업 증명서를 보여주지 말고 진짜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면은 하버드 대학의 진짜 졸업 증명서 빨간 네모난 난에 전공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했다는 그게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경제학을 전공했으면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그게 졸업 증명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은 이 미국에서는 결혼했던 사람이 이혼하지 않았습니까? 이혼하고 나서 다시 결혼을 할 것 같으면 전에 이혼했다는 한 번 이혼했다, 2번 했다. 이것이 다 표시돼요. 결혼 증명서를 띄게 되면은 그 결혼 증명서에 재혼 사실이 1번이고 2번이고 다 나타나요. 똑같이 하버드 대학도 졸업 증명서에 졸업 증명했다는 메이저가 와카인 메이저 뭐를 전공했느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했다. 그럼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했다는 자체가 거기에 나타나요. 그런데 이준석이 보여준 언론사에 보여준 졸업 증명서에는 그런 전공했다는 그 쌀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졸업 증명서만 나와요. 그래서 가짜라는 겁니다. 대국민 상대로 사기극을 펼쳤던 이준석이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야 될 것입니다. 2026년 4월 6일 순서 와시노 소리 종김 TV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